뭐 쌍용 다 있는데 이 회사들이 설비를 다 바꿔야 되거든. 근데 이 발안된 안건을 바꾸기 전에 물론 이건 추정인데 과연 제조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밥 한번 먹고 골프 한번 치면 다음에 하자. 바쁘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토부 경교부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 그 포인트가 너무 낮다라는 걸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의 아무래도 뭐 을미양념 뭐 이런 거 다 전에 일본이 외국의 미국의 영국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세국 정책으로 또 막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범 국가들이 사실 나쁜 독일, 일본이 나쁘긴 하지만 그런 전범 국가들이 가장 큰 힘이 뭐냐 기초과학, 소재과학이 너무나 발전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이전의 데이터가 아예 전무한 거죠. 왜냐면 남들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만들 때 우리나라 마차 끌고 다녔잖아요. 소 달구지 타고 다니고 이런 나라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답습과 복습이 돼야 될 기초 과학이 너무 전무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되게 낮게 봤어요. 주행 안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나마 지금 외국의 수장들은 이제 이 연봉 계약이 상당히 길어요. 선수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의 수장들이 와서 현대가 이렇게 발전된 거지. 만약에 정몽구 회장님의 뜻대로 우리나라의 뭐 가장 문제점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ECU 그 프로그램 부서인데 너무나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순년. 근데 진짜 감독님이 좋은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네. 현대자동차가 빨리빨리 해서 미래를 보는 투자가 있어야지만 현대가 앞으로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안 그래도 50년이 기술이 뒤처져 있는데 50년이 뭐야? 제가 봤을 때 한 60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리고 업계 5위까지 올라가는 대성공을 이뤘지만 여기서 고급 브랜드라든가 옛날에 저가 정책을 팠던 거를 뒤집고 싶으면 현대는 정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렇죠. 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뭔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볼 거예요. 아마 보신다. 아마 볼 노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뭐 역사부터 네. 되게 막 뭐 과학부터 네. 정말 잡다한 지식이 정말 많네요. 우리 정치부터. 프로그램은 아마 역사에 남을 프로가 될 거예요. 지금은 현대지만 이제 뭐 BMW, 뭐 도요타 이런 거 건들면 이제 우리가 외국의 역사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는. 우리가 기업한테 바라기만 하지 말고. 네. 그렇잖아. 왜냐면 그들한테 어떤 뭐 우리 얘기가 사실 그들의 귀에 들리겠냐마는 어떤 비전과 뭐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정도 우리가 얘기도 해줘야지. 무턱대고 불평불만만 토로할 게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하면서 맞는 거예요. 마무리는 그렇게 좀 훈훈하게 PPL로 연결할 수 있는. 뭐 네. 같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네. 있는. 네, 저희가 일단 다음 코너에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팩트 스토리, 전 팩트를 콕콕 집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코너 포토 스토리입니다. 포토 스토리.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포토 스토리니까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알버트 비어만. 알버트 위험한 사장님. 저는 알렉스 퍼거슨인 줄 알았어요. 네. 퍼거슨 감독님. 자, 일단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자동차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분. 네, 비어만 씨는 원래 그 BMW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M 시리즈거든요. 네. 저도요. 예, M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고성능 개발 총괄자로 네. 계속 계셨고 약 7년 동안 BMW M 연구소 소장직을 맡으셔가지고 M3, M4, M5들 그런 고성능 차를 쭉 만들다가 2015년에 현대차로 영입된 이후에 BMW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 M 모델을 탄생시켰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니시스의 주행 성능을 지금 높이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아차에 지금 최근에 나온 스팅어에도 이분의 손길이 닿았다고 지금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 알버트 비어만 형님을 제가 비어라고 해서 제가 리뷰에서 맥주 형이라고 놀리거든요. 맥주만 형님이라고 네. 하는데 저분이
이 스티어링을 자꾸 돌리는 걸 원래 이제 이런 말이 표준어네. 핸들링이라는 말을 원래 잘 안 쓰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핸들링이라고 쓰는데 네. 저분이 그런 거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고 밸런스, 무게 중심, 막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게 M 네, 그래서 M3, M5, M6 이런 것들인데 저분이 이제 M 수석 CEO였고 저분을 현대가 영입한 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의 모든 세팅 값들이 네. 바뀌고 굉장히 BM의 맛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저분이 특히나 그랜저, IG 그랜저를 만들 때는 그걸 몰고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과속 방지턱을 직접 넘고 이러면서까지 세팅을 했고 아반떼 스포츠에 와서 그 빛이 정점을 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벨로스터 N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여러 외국 용병 CEO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출중한데 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최고는 기아의 피터 슈라이어와 알버트 비어만이 최고의 수장이 아닐까. 이 두 사람이 현대 기아를 바꿨다라고 봐도 될 만큼 디자인과 성능이네요. 디자인과 성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외국의 유수의 브랜드들이 현대를 무시 못하는 게 저런 수장들이 위에 앉아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이게 멋있는 거죠. 예, 딱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구로 치면 약간 중국 팀 같아요. 중국 프로팀. 왜냐면은 뭔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가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이 네. 딱 중국의 뭐 광저우, 5.1달러 헝다라든가 원이라도.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근데 확실히 사우디 애들은 그렇게 했는데 다 오합지졸 된 거고.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현대차가 좀 약간 광저우, 헝다 느낌이 조금 나긴 왜냐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현대 자동차를 외국에서 봤을 때는 볼보 파산 났을 때 현대 보고 인수해라. 너네한테는 껌값 아니냐. 그 정도로 외국 기업이 봤을 때 현대는 공룡 그룹.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10조의 땅을 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볼보가 중국에 넘어갈 때 2조가 안 되는 돈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는. 땅으로도 10조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 데리고 오는 데는 현대는 뭐 그냥 결제도 그렇게 크게 안 해. 그냥 우선형님께서는 야, 데리고 오자. 그럼 그냥 데리고 오는 거야. 야, 뭐 피로시라에 뭐 얼마래? 야, 데리고 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왜냐면은 올해 초에 그 고속도로에서 의식 있는 운전자를 그 막아서 큰 사고를 막았던 네. 그 투스카니 의인이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한 100억 정도 지르면 현대가 또 그렇게 공룡그룹이 되기까지 허튼 돈을 쓰지 않기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안 써요. 예,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이분한테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투스카니의 풀옵션을 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근데 벨로스터를 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왜 하필이면 벨로스터를 드렸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좀 뭔가 레이싱 대회도 열고 좀 그런 현대에서 뭔가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케팅 팀장이라도 벨로스터를 줬을 것 같아요. 가장 현대한테 광고가 필요했던 네, 네, 광고가 필요하고 어차피 나가는 비용 지출인데 예, 예. 어차피 주면 뉴스에 나갈 거 뻔히 알고 주는 건데 그러면 기왕이면 알리고 싶은 브랜드를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봤거든요. 왜 벨로스터일까? 근데 뭐 벨로스터 N이 레이싱 대회도 연다고 그러던데. 아까 말한 네. 저 비어만 형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찬성해요. 저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현대차가 더 고성능 라인이 더 잘 살아날 것 근데 저는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프로젝트가 네. 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감독님도 다시 현역에서 뛰셨으면 내년에 저 뛸 거라. 오, 정말. 저 응원할게요. 내년에 제가 뛰게 되면 벨로스터 N라인에 들어갈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 이제 11월부터 고성능 차 벨로스터 N 이걸 가지고 단일 차량으로 하는 걸 원메이크라고 하는데 원메이크 레이스를 이제 해서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TCR이라는 곳에 서포트 레이스로 들어가서 뭐 TCR이란 경기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대회, 동일한 차종 갖고 뛰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이스 팀이 보통은 메이커끼리 싸워요. 현대면 현대, 뭐 삼성이면 삼성. 그러면은 기술력 싸움이 되는데 동일한 자동차로 똑같은 자동차를 똑같은 세팅값을 갖고 사람들이 싸우면 정말 드라이버 싸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벨로스터 N이라는 네. 예, 지금 보시는 저 차인데 네. 그러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일반 벨로스터를 시합의 트랙에서 탈 수 있게 어느 정도 공룡으로 튜닝을 한 이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포르쉐의 R3
RS. RS3. RS3. 예, RS3 같은 경우가 시합 버전을 공도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벨로스터 N은 2.0 터보, 그러니까 2000cc의 터보 엔진 통해 가지고 하고요. 재원상으로는 275마력.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275마력 그러면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많어. 아반떼도 그냥 210마리. 예, 아반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275마력. 네. 고성능 운전에 능숙한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 운전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슈퍼카는 아니고요. 즐겁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타고 그 벨로스터 N을 보고 포르쉐를 연상한다거나 이미 그 상상을 하는 순간에 먼 차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하필 근데 왜 N이 붙은 거예요? 저는 뭐 포터 사이트 뭐 N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내 남양 연구소와 네. 국외 니르 브루크링 테스트 센터 앞 글자인 이제 N을 따서 이제 벨로스터 N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양 연구소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양주가 아니라 화성 남양읍에 있는 남양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신차 디자인 및 엔진, 뭐 각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아니 기자님 그러면 남양연구소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N이 들어갔으면 네. 요새 남양유업이 사회에서 욕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 브랜드를 빼고 막 상품을 만든다고 또 많이 재조명이 되는데 그럼 얘네도 이제 N우유라고 하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마케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남양은 못 쓰니까 남양 쓰면 사람들이 안 산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한양은? 전 다음 코너로 넘어가고 다음. 그러면 이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이 동네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왠지